낯이 난다니까요. 제발 집 앞에 서 계시지 마세요, 어머니. 5만 원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제발. 그날 들었던 이 두 마디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첫눈이 내리던 겨울 아침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 끈을 감아쥐고 있었죠.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뒤로만 밀려났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온 그 말들이 너무 선명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오래 믿어온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둔 비밀이 뜻밖의 순간에 드러날 거란 건 상상도 못했죠.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늦은 오후 정혜 씨는 장바구니를 두 팔로 감싼 채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코끝이 시려왔고 낡은 패딩 깃이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끝을 오랫동안 매만졌습니다. 현관등은 희미한 주황빛으로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정혜 씨의 얼굴엔 조심스러운 기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배를 누르자마자 들려온 며느리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악취 난다니까요. 제발 집 앞에 서 계시지 마세요, 어머니. 잠시 뒤 현관이 조금 열리며 큰아들 경수가 다급하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잠깐 5만 원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제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혜 씨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장바구니 끝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자마자 녹아내렸고 그 물기는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미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며느리 민정은 문틈 사이로 집안을 가리키며 마치 냄새가 들어올까 두려운 듯 손으로 코를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정혜 씨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경수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5만 원을 내려놓고 문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정혜 씨는 허리를 숙여 천천히 그 돈을 주었습니다. 허리를 펼 때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가 더 든 사람처럼 느리게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정혜 씨에게는 그 온기가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신발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혜 씨는 혹시 자신이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시 멈춰섰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작은 눈송이들이 그녀의 회색빛 머리카락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눈 때문에 미끄럽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흔들렸고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더 외롭게 보였습니다. 정혜 씨는 장바구니를 가슴 쪽으로 더 당겨 안으며 혼잣말처럼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야죠.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쉽게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지자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 학비를 벌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만은 고단한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버텼던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쳤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녀는 늘 자식들을 먼저 생각했지만 오늘 그 믿음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도로 위의 찻소리가 멀게 퍼져갔습니다. 정혜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하얗게 퍼져나갔고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쨍하고 금이 가는 듯한 아릿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손끝을 비볐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슬픔과 체념, 그리고 말 못할 외로움이 묶여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정혜 씨는 그 빛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어둠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조용히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외투를 벗고 조심스레 식탁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엌의 불빛은 노란빛으로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그 따뜻한 색감조차 그녀의 자리에만은 닿지 않는 듯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냄비 뚜껑에서 물방울이 톡톡 떨어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아이들 웃는 소리가 어울리며 집안에 활기가 도는 듯했지만 정혜 씨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아 다리 위에 두고 아이들 눈치를 살펴가며 작은 미소를 지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은 싱크대 옆에서 일회용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장갑이 파싹하고 손에 밀착되는 소리가 정혜 씨의 귓가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민정은 장갑 낀 손으로 정혜 씨 앞 접시를 받으며 코를 아주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 표정은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움직임이었지만 정혜 씨는 그 표정을 또렷하게 보고 말았습니다. 식탁 옆을 지나갈 때 민정은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시키듯 공기를 빼냈습니다. 정혜 씨는 이유를 물어보려다 말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국을 한 모금 떠올렸지만 입술이 제대로 닿기 전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경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눈을 맞춰 인사 한 번 건넬까 했지만 그는 몇 번이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또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탁 옆 TV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웅얼거리듯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간간히 겨울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소리들 사이로 정혜 씨의 작고 조용한 숨소리만 미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지만 배가 고프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 안쪽이 뜨겁게 메어오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민정은 식사를 마친 뒤 정혜 씨가 쓰던 그릇만 따로 분리해 싱크대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특별한 말이 없어도 구분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혜 씨는 순간 숨을 멈춘 듯 몸이 굳었고 손끝이 살짝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자신에게서 불쾌한 냄새나 흔적이 남을까 두려워 가만히 손을 무릎 위로 고정했습니다. 그 작은 자세 하나에도 긴장이 담겨 있었고 마음은 서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잠시 뒤 정혜 씨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등으로 식탁 모서리를 한번 스치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결에는 보이지 않는 서러움과 조용한 체념이 실려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가족 식탁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키는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서 조심스레 일어나며 작은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끝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본인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혜 씨는 장바구니를 조용히 챙기며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 냄새는 점점 멀어지며 마음속 공허함만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작게 나는 듯 했습니다. 저녁 공기는 더욱 차가워져 현관 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외투를 다시 입기 위해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패딩 소매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그 소리는 작은 한숨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그녀는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발을 신어 넣는 동안 손끝은 계속 떨렸고 신발끈을 매는 동작조차 평소보다 더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혹시 누가 도와줄까 싶어 고개를 들어보았지만 거실의 두 사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한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고 경수는 테이블 위 자기 컵을 가져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행동들마저도 정혜 씨에게는 당신은 이 공간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차가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현관등 아래에서 정혜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스쳐보았습니다. 그때 민정이 현관 쪽으로 지나가며 손등으로 코를 한번 훑쳤습니다. 말없이 지나간 그 작은 동작이 정혜 씨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들이키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작은 물기를 머금고 흔들렸습니다. 문턱 앞에 서서 문을 잡으려던 순간 경수의 짧은 말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엔 부탁도 배려도 아닌 억눌린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 씨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도 한동안 돌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짧게 끄덕인 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나오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눈가에 맺힌 물기를 빠르게 식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는 정혜 씨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깨지고 있었고 그 아래를 지나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흔들렸고 정혜 씨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장바구니 안에서 귤 두세 개가 부딪히며 작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어쩌면 그녀가 삼켜온 서러움이 만들어낸 소리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숨을 길게 내쉬며 발걸음을 떼었지만 걸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발은 계속 흩날렸고 그녀의 어깨 위에 작은 얼음 결정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도로 근처에 이르자 차들이 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는 듯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에는 조금 전 며느리가 짓던 표정과 경수의 무심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들이 마치 마음을 찢어놓듯 가슴을 찌르며 반복되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리자 정혜 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하고 밝아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 먼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을 어쩐지 나와 상관없는 풍경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그녀는 잠시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에서 귤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귤은 노란 빛을 반사하며 빗물 위를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정혜 씨는 급히 잡으려다 균형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몸을 잡아 세우고 귤을 주었지만 그 작은 열매 하나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의자는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대로 앉았습니다. 바지가 젖는 것도, 옷을 통해 스며드는 냉기가 서늘한 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슴속에 올라오는 허전함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정혜 씨는 두 손을 서로 감싸 쥐고 손등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손길은 자신을 위로하려는 듯 부드럽지만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버스가 다가오는 불빛이 보였지만 정혜 씨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무얼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마치 울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정혜 씨의 눈빛도 그 하늘과 닮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몇 번 떨리더니 마침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며 뺨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서둘러 닦았지만 눈물이 계속 차올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간이 조여오고 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혜 씨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 목소리는 바람에 금세 흩어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결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숙이 남은 상처가 계속해서 아릿하게 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저녁, 버스 정류장 지붕 위로 눈 섞인 비가 토닥토닥 떨어졌습니다. 정혜 씨는 젖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서서 손난로처럼 장바구니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주변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녀 주변만 조용하게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가고 그녀는 그 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바닥에 무릉덩이가 번쩍이며 흔들렸고 그 빛이 정혜 씨 얼굴에 잠시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까지 함께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자 패딩깃이 흔들리고 반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정혜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귤 몇 개와 김장 김치를 넣어놓은 비닐봉지가 어색하게 묵직해 보였습니다. 아까 길에 떨어뜨렸던 그 귤 하나가 다시 떠올랐고 그때와 같은 먹먹함이 가슴속으로 다시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매번 눈치만 보게 될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류장 광고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바람에 종이 전단지가 휘날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사소한 소리들마저도 정혜 씨에겐 마음을 파고드는 듯 아릿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다시 안아 올리며 손끝을 서로 비볐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에 그 주름이 더 돋보였습니다. 정혜 씨의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했지만 마음은 더 깊은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며 끼익 가는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재빨리 줄을 서고 버스에 올라탔지만 정혜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 있던 아이가 창문 너머로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는데 정혜 씨는 순간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드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표정은 오래전 자신의 아이들이 어릴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이번에도 버스에 타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젖은 의자인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찬 기운이 등을 타고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너무 허전해서
차가운 느낌조차 위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불이 켜진 거리의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한참을 그 방향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유, 나도 참.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며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투엔 체념도, 슬픔도, 스스로를 달래려는 작은 애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불빛 아래 정혜 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한 형태로 부유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 그림자처럼 어디에도 단단히 닿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정혜 씨의 표정엔 오래된 외로움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혜 씨가 사는 단칸방 골목엔 싸늘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환한 듯 어두운 빛을 반복했고 방 안에는 전기난로의 붉은 불빛만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쌓인 하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패딩을 벗어 걸어두고 조용히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작은 서랍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서랍은 수십 년 동안 그녀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을 품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손등으로 서랍 앞을 한번 쓸어내린 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서랍이 열리며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봉투를 꺼낼 때 손끝이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어딘가 긴장된 듯 손가락이 천천히 봉투의 가장자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러고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이 남겼던 땅의 서류와 정혜 씨가 평생 모아놓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에는 2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고 그 흐릿함은 눈물이 번지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재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녀가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숨겨온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통장 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병원에서 손을 잡아주던 마지막 순간,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기 위해 새벽마다 식당 일을 하던 시간들, 장사 끝나면 오롯이 혼자 남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바라보며 이 돈은 애들 힘들 때 써야지 하고 다짐하던 밤들, 그 모든 날들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그 다짐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걸 누구에게 주려고 그렇게 지켜왔을까?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질문은 작은 균열처럼 번져나가며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상처가 그 균열을 더욱 넓게 파고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통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뚝 하고 통장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잉크 위에 둥근 얼룩을 만들며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지난 세월이 그 한 방울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혜 씨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봉투를 다시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두며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다시 문을 닫는 듯 느껴졌습니다.
서랍이 딸깍하고 닫히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함께 조용히 잠겨버린 듯 했습니다. 전기난로에서 나는 지익하는 소음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혜 씨는 몸을 숙여 난로 앞에 손을 내밀었지만 손끝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냉기가 더 빠르게 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조용한 혼잣말이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불빛이 천천히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주 작은 결심이 마음 한쪽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울기만 했지만 내일은 조금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오전 햇빛이 흐린 하늘을 비집고 나와 골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전날 밤 세지 못한 잠의 무게를 어깨에 안친 채 숨을 고르듯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동네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오래된 슈퍼 앞을 지나며 그녀는 자연스레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막내딸 수진의 작은 헤어샵이었습니다. 그곳은 늘 따뜻한 드라이기 소리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어 정혜 씨가 편안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조금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그녀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헤어라는 작은 글씨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드라이기 소리가 윙하고 멈추며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가게 안에는 샴푸 냄새와 따끈한 커피 향이 포근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채로 엄마라고 부르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정혜 씨의 얼굴에도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나가다가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수지는 금방 정혜 씨 얼굴에 깃든 피곤함과 상처를 읽어냈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걸어와 정혜 씨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말보다 먼저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말하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정혜 씨는 그 온기에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밤새 식어버린 마음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가게 안쪽으로 어머니를 안내하며 작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자마자 정혜 씨의 어깨에서 힘이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가게 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말없이 수건을 가져와 정혜 씨의 목 뒤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빗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은 단순한 손놀림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더니 서서히 안정돼 갔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맞잡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라이기 따뜻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칠 때마다 마음속 얼어붙은 감정들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간단한 간식까지 가져와 어머니에게 내밀며 항상 그렇듯 작은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그 음식 한 입을 베어 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이 가슴 한켠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기쁨보다도 안도, 슬픔보다도 위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수진의 손길을 통해 오늘 하루의 작은 버팀목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침묵 속에서도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늦은 아침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게 퍼져 정혜 씨가 앉아 있는 의자와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목 뒤에 두었던 수건을 고쳐 묶고 빗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머리칼을 빗기기 시작했습니다. 빗살이 머리카락을 지나갈 때마다 사락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더 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조차도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드라이기를 켜고 따뜻한 바람을 정혜 씨의 머리 위로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바람과 손끝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어머니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정혜 씨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가늘게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장바구니 끈을 쥐고 있었지만 그 힘은 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수지는 흐트러진 앞머리를 손끝으로 가볍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엄마 괜찮아요라고 쓰다듬어주는 말없는 위로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어딘가 간질거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잘 참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듯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울 속에서 수진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자 정혜 씨의 눈동자에도 물기가 스쳤습니다. 수진은 작은 접시에 간단한 과자와 따뜻한 차를 담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차컵을 감싸쥐었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손끝을 감싸며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 온기에 마음속 얼음 조각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마음 한쪽까지 이어져 퍼졌습니다. 잠시 후 수지는 수건을 걷어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맙다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혜 씨는 눈을 한번 천천히 깜빡이며 작은 미소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지는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어머니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소리가 부드럽게 섞여 한 폭의 따뜻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혜 씨는 이 조용한 공간에서만큼은 세상의 무거움이 잠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평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전의 햇살이 가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드라이기 소리가 멈춘 뒤에 정적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머리를 다 말린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기려 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옷깃이 구겨진 것을 보고 손에 묻은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수진이 품에서 꺼낸 코트를 가지런히 펼쳐들고 정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트 주머니 속에 무게감 있는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가게 안에 울리며 수진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말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봉투의 두께와 묵직함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 전 서랍에서 꺼냈던 바로 그 봉투가 그만 코트 속에 넣어둔 걸 깜빡한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허둥지둥 움직이며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수지는 자연스럽게 봉투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봉투의 입구가 조금 열리며 안쪽 서류가 눈앞으로 비쳤고 수진의 눈이 이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은 놀람에서 충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통장 잔고 230억 원, 그 숫자는 수진의 호흡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넘겨본 부동산 등기 서류에는 넓은 땅과 오래된 건물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수진은 손끝에 힘이 풀려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려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금세 고개를 숙이며 손살에 쳤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요. 그냥 옛날에... 하지만 수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말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 씨는 결국 봉투를 빼앗듯 손에 쥐었습니다. 손등이 떨렸고 봉투를 꼭 쥐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말없이 위로하려던 마음과 갑작스럽게 드러난 비밀이 얽혀 표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피로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어머니가 떨리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엄마, 왜 혼자 이렇게...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정혜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작게 흔들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었던 감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수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제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의 어깨가 그제야 조금 내려앉았고 그녀는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류가 놓인 바닥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 감추어둔 비밀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 마음속에서도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숨기기만 했던 삶에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오후 창밖으로는 구름이 짙게 깔리고 햇빛 한 줄기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의 조명만이 작은 따스함을 내며 조용히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와 수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는 여전히 그 무게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급하게 열리며 찬바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경수였습니다. 수진에게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달려온 듯 숨이 거칠게 들이마셔지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문가에 선 경수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수는 방금 들어온 사람처럼 서둘러 실내화를 벗고 가게 중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놓인 서류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엄마 거예요. 그 말에 경수의 시선이 흔들렸고 그는 손끝으로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경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통장 잔고, 부동산 서류, 오래된 증서들, 모든 걸 빠르게 훑어본 경수는 어느 순간 손을 떨면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이 굳어 떨리고 숨소리가 점점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올려다봤지만 쉽게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정혜 씨는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는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마침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에 크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고 정혜 씨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앞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이걸 왜 혼자? 경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게 흔들렸습니다. 말을 잇는 동안 그의 눈가에는 금세 물기가 고였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쿵하고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경수야, 이건 그저. 하지만 말이 끝나기 전에 경수는 고개를 완전히 숙여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게 고개를 숙여 죄책감과 후회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정혜 씨는 두 손을 허공에서 떨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도 떨렸고 숨도 일정하지 않게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서류를 치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깨를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정혜 씨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어깨는 울음이 올라오는 듯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결국 한 걸음 다가가 경수의 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부모로서 수십 년을 함께한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깊고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경수는 그 손길에 더 크게 울먹이며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년간 쌓였던 무심함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도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후회, 그리고 오래된 사랑이 섞여 눈앞에서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어 유리창에 후우하고 맴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내는 따뜻했지만 정혜 씨와 경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작은 얼룩을 만들었고 경수의 손등 위로도 물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된 감정의 폭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의자 가장자리에 손을 걸친 채 말문이 막힌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몰랐어요. 그 말은 다른 어떤 대사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정혜 씨의 손끝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픔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 했습니다. 정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경수의 고개 숙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래된 사랑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물컵 하나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내려두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컵을 타고 내려오며 주변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경수가 다시 고개를 숙이자 정혜 씨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말들,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섞였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손을 들어 경수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아주 작은 떨림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경수는 그 손길에 몸을 조금 움츠리며 울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그것을 감추려고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에 더는 무너지는 걸 막기 어려웠습니다. 됐다 경수야,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속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어 있던 것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정혜 씨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는 굳건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경수는 얼굴을 들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평생을 버텨온 힘이 깃든 손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느껴보았습니다. 서운했지만 결국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늦은 오후 가게 밖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쇼윈도우를 살짝 흔들며 스치는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창가에 앉아 난방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를 맞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어놓으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경수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지만 조금 전보다 호흡이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은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가만히 손끝으로 건드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고단함과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혜 씨는 고개를 들고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담긴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 테이블 가운데에 올려두었습니다. 서류들이 부딪히며 나는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경수는 다시 그 서류를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숨겨뒀던 거야. 정혜 씨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자 두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쓸듯이 서류 위를 한번 훑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너희 힘들까봐 말도 못했지.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 그 목소리는 떨림이 깊게 배어 있었고 말끝마다 숨겨둔 서러움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수는 어머니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마음이었던 거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정혜 씨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비비며 목이 메이는 듯 숨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담은 듯 봉투 안에서 통장을 꺼내 수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경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왜? 정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늘 내 편이었잖아. 내가 약한 거 다 알면서도 참아준 애야.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며 말끝이 떨렸습니다. 경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깊은 후회가 자리했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받지 못한 채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혜 씨는 수진의 손을 꼭 쥐고 한숨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이 편하면 됐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하나라도 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그게 내 바람이었어. 그 말은 두 남매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정혜 씨는 의자에 몸을 조금 기댄 채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엔 긴 세월의 외로움과 최근의 상처, 그리고 마침내 내려놓는 듯한 평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누군가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해 보려는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는 두 자녀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가게 밖은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깃불이 켜진 가로등 아래로 희미한 노란빛이 번지고 있었고 헤어샵 유리창에는 실내의 따뜻함이 김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자리에 앉은 채로 조금 전 자신의 결정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침착한 얼굴 뒤에는 깊은 떨림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자리했고 경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었다. 일어선 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따뜻한 조명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조용한 정적은 마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서늘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경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걸어와 정면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히 먹은 듯 보였습니다. 경수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정혜 씨는 고개를 들어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의 얼굴엔 후회와 죄책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엄마라고 불러왔던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너무 낯설고 슬프게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시선을 깜빡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상처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랬는지 생각하면 경수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감정은 억누르기 어려운 듯 흘러내렸습니다. 정혜 씨는 아들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도 어깨를 흔들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조명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며 오래된 가족의 상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로 닿을 듯 말 듯 미묘한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손등을 허벅지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후 정혜 씨는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수는 그 움직임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아들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오래된 정이 깃든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경수는 그 손길에 숨을 들이쉬다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그의 눈물이 떨어지며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정혜 씨는 그 눈물을 보고도 잠시 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어깨를 조금 떨며 버티듯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손길이 경수의 얼굴을 감싸는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수진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아리며 오래된 가족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어머니의 해묵은 상처가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혜 씨는 낮은 숨으로 말했습니다. 경수야, 지난 일은 이제 됐다. 그 말 속엔 이해도, 용서도, 그리고 아주 작은 체념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감싸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두 팔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마주본 그의 눈빛은 한층 더 깊은 후회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다시 한 발 물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 속엔 자신의 오래된 슬픔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어머니의 강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가라앉았고 밖의 바람소리만이 멀리서 미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가게 밖에는 인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만이 조용히 환하게 빛을 내며 적막한 거리 위로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바람이 스치며 작은 떨림을 만들고 그 진동이 방 안까지 은은히 전달되었습니다. 경수는 한쪽에 서서 잠시 말없이 숨을 다듬고 있었고 수지는 테이블 위 컵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조명은 낮은 밝기로 조용히 자리를 비추고 있었고 그 따뜻한 빛은 세 사람의 얼굴에 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계속해서 맞잡고 그 손 위로 떨리는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경수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혜 씨에게 다가가 가게 앞 작은 원형 테이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가끔 어머니 쪽으로 흔들리며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무거운 후회가 맺혀 있었고 말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조용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 짧은 한 단어가 가게 안의 정적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말이 점점 떨렸고 경수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등은 힘없이 떨렸고 테이블 위에서 손끝이 작은 진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뒷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혜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오래 망설인 듯 흔들렸고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경수야, 내가 힘든 것도 나도 다 알았어. 그 말은 오래 묵혀있던 감정을 꺼내놓는 듯 깊은 떨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수는 멈춰있던 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 씨는 아들의 손등 위에 천천히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럽게 떨렸고 경수는 그 손을 더 세게 움켜쥐려다 조심스럽게 멈추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 목까지 차올라 말로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고 입술을 한 번 더 깨물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정혜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래.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쌓인 게 많았지.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손등으로 떨어져 작게 번졌습니다.
경수는 그 눈물을 보며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다르게 할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다시는.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웅크렸던 마음이 조금은 펴지는 듯한 오래된 슬픔 위로 내려앉는 조용한 햇빛 같았습니다. 비록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그 상처 사이로 작은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가게 밖 골목은 조용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가게 내부의 따뜻한 조명이 비쳐 어렴풋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도 그 그림자 속에 길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그녀 혼자만이 지켜온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오늘 하루 수많은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더덥고도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숨을 들이쉬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수와 수지는 동시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이건 이제 너희가 함께 결정해. 그 말은 집착도 명령도 아닌 마침내 내려놓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무게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듯한 마무리였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봉투를 스치고 물러났다 다시 다가갔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냥 엄마도 우리도 필요한 대로. 그 말은 미숙하지만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돌지 못했던 대화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조금이라도 함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머니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가만히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말없이 골목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제는 혼자 살기 싫다. 그 말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정혜 씨 마음속 진실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수는 그 눈물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맞잡은 손 위로 가게 조명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조명 아래에서 정혜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뎌왔던 외로움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갈게요. 경수의 말에 정혜 씨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래전 기억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어린 경수를 업고 다니던 날들, 아이들 셋을 먹이기 위해 새벽마다 식당에서 일하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엄마라는 이유로 버티고 살아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긴 세월의 고생이 깃들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고생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작은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두 아이의 손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랑 같이 갈게. 그 말은 결심이자 용서이자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가게 바깥에는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고 유리창 너머로 잔잔한 골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골목은 오래도록 정혜 씨에게 외로운 길이었지만 오늘 이후
그 길은 더 이상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조용히 서서히 따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때로는 늦더라도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